안녕하세요.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댁 식구들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얄미운 저희 시모와 형님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직업은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는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시는 아빠, 저처럼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 그리고 귀여운 남동생까지 네 식구였는데 서로 사이도 좋고 정말 단란했답니다. 평소엔 저희 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시는 걸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단골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웃고 떠들며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바라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어떤 아저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호들갑을 떨던 와중 저희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저씨한테 다가가시더군요. 다들 비켜보세요. 제가 응급처치하겠습니다. 여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얼른 119에 신고해. 얼른!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아저씨의 상태를 체크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자세를 잡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놀라서 웅성거리고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만 아저씨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아저씨의 가슴을 압박했어요. 잠시 후 119가 도착하고 아저씨는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저희 엄만 그제야 한숨을 푹 쉬고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시더군요. 그날은 너무 놀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달쯤 뒤에 또다시 가족들과 그 식당을 찾았을 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를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손님 연락처를 몰라서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아니, 저번에 손님이 구해주신 그 아저씨 손님 있죠? 그분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서 이렇게 사례금까지 두고 가셨는데 얼른 전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걸 보고 엄마가 엄청난 영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했고 결국 전 그 꿈을 이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간호사라는 직업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이 힘들긴 했어도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간호사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동료 간호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정말 다정하면서도 남자답고 듬직했어요. 그래서 전 1년 좀 넘게 남편과 만난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한 후 선물로 사간 사과 한 박스를 부모님께 드리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영주 사과가 그렇게 달고 맛있다길래 제가 한 박스 사왔습니다. 민주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과일을 좋아한다고 하셔서요. 그러자 저희 아빤 그 사과 박스를 보고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영주 사람한테 영주 사과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안 그래, 여보? 이거 우리 맨날 먹는 거잖아. 아,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이거 어떡하죠? 지금 가서라도 다른 선물로 바꿔올까요? 됐네, 됐어. 하는 행동을 보니 사람이 아가 빠지지 않고 순수한 것 같길래 내 귀여워서 얘기한 거야. 배고플 테니 얼른 앉아서 식사나 하게.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빤 술 담그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빠가 직접 담근 인삼주를 꺼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술 좋아한다면서 주량이 어떻게 되나?
저는 주량이 한 병입니다. 에휴, 술 좋아한다는 사람이 주량이 한 병밖에 안 된다고? 내숭 떨 필요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나중에 다 확인 가능하니까. 사실 두 병입니다. 뭐? 두 병? 자네, 나 관상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내숭 떨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그러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병 먹습니다. 뭐? 5병? 아이고, 완전히 술고래가 따로 없네. 사실대로 말을 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말해? 그래도 술 많이 먹고 사고만 안 치면 되지 뭘. 그럼 자네 범죄 경력은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은가? 저는 적어도 3명은 낳고 싶습니다. 그래, 3명이다 이거지? 그럼 합격. 내 사익감으로 합격이네. 저는 합격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빠, 다른 것도 아니고 애를 3명이나 낳는다고 하니까 왜 합격이에요? 그런 거 말고 나랑 왜 결혼하고 싶은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빠는 껄껄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다 큰 성인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뱉진 않았을 거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싶다는 얘긴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얘기야. 또 애 셋을 키울 만큼 경제력이나 성실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지. 남자 뭐니 뭐니 해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그래도 군인 출신인데 묻는 말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우리 예비 사일 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합격이네, 합격.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도 기분이 좋아서 활짝 웃더군요. 그날 저희 남편은 아빠가 따라주는 인삼주를 연거푸 들이키고 잔뜩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제가 우리 민주 씨한테 이 세상 최고의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민주 씨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민주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하면 자네 널 차려 각오해야 될 거야. 나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해.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고 이번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한텐 1년 전에 결혼한 형이 있었는데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예비 형님은 강남까진 아니지만 강북 쪽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직업이 간호사라고? 네, 간호사로 근무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얘기 들었나? 우리 집에 의사가 있다는 거. 네, 들었어요. 예비 형님께서 성형외과 의사시라면서요? 그래. 그런데 의사랑 간호사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며느리끼리 그래도 수준이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예비 시모의 말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옛말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저는 의사라서 고귀하고 간호사라서 하찮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간호사 되기 위해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 막상 의료 현장에 가보면 간호사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간호사라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예비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초면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발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아버지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당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거야? 의사 며느리 하나 얻더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콧대가 잔뜩 높아져선 예비 며느라가 미안하다. 이 사람이 요즘에 머리에 쓸데없는 게 잔뜩 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무나. 솔직히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 뒤엎을 뻔했는데 남편이랑 예비 시아버지까지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전 예비 시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깨뜨리는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시모였고 또 한 명은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심지어 생일은 제가 더 빨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어떻든 간에 집안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은 그 위계 질서를 철저히 이용하려고 하더군요.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왔냐? 차 많이 막혔지?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찍 왔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두둥하고 나오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 형님이었어요. 팔짱까지 끼고선 저를 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지금 몇 시야? 네? 지금 2시인데 왜요? 내일이 설날인데 2시에 와서 되겠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음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하루 종일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하고 계시잖아. 이게 지금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다짜고짜 화를 내는 형님을 보고 황당해하고 있던 그때 시숙이 형님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우리도 30분 전에 왔잖아. 에이씨, 조용히 해.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떡해. 알고 보니 형님도 아침 일찍 온 게 아니라 저희보다 겨우 30분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 놓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무시를 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좀 더 빨리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래, 얼른 앞치마 입고 전부터 좀 붙여라. 할 일이 아주 산더미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그렇게 시모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하려던 전 형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소파에 앉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저 개그맨만 나오면 제 배꼽이 다 빠져버릴 것 같다니까요. 너무 웃겨 죽겠어. 저보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우라더니 본인은 TV를 보며 웃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형님은 저렇게 그냥 놀기만 하고 어머님이랑 저만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죠. 네 형님이 성형외과 의사에다가 얼굴도 예쁘지 않니?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네 형님 보고 원장님처럼 얼굴 성형해 달라고 한다더라. 저 얼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부 지다가 얼굴에 기름이라도 튀면 어떡하니? 그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있으면 피부도 늘어지고 안 좋아. 네? 그런 이유로 혼자 일을 안 한다고요? 참나,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핑계도 참 이상하네.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가짜는 이유로 혼자 놀고 있는 형님도 그리고 그걸 두둔하고 있는 시모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성형을 하러 오는 손님들이 형님 얼굴처럼 성형해 달라고 한다는 것도 뻥인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성형한 게 딱 티가 나는 얼굴이었는데 그조차도 그냥 평범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더군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형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서, 혹시 사람들이 동서 얼굴 보고 대칭이 안 맞는다거나 비호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동서 얼굴을 딱 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게 생겼네. 형님, 저 그래도 자연미인이에요. 뭐 얼굴이 조금 비대칭적일 순 있어도 이 오똑한 코도 제 거고 볼록한 이마도 제 거거든요. 저는 누구처럼 얼굴에 손대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제 얼굴에 만족해요. 뭐? 동서, 지금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동서, 나 얼굴 안 고쳤어. 나도 자연미인이야. 이거 왜 이래?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딱 봐도 눈은 쌍꺼풀 수술한 눈이었고 콧대도 얼마나 높게 세웠는지 완전 인조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동서, 내가 특별히 가족 할인가로 50% DC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와. 내가 볼 땐 동서도 고칠 때가 많아. 형님, 지금 저한테 장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병원에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러세요? 아유, 강북에서 성형외과 하신다길래 돈 잘 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나중에 동서랑 나랑 같이 쇼핑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동서 때문에 쪽팔릴까 봐 그러지.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까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 네 형님 말이 다 맞다. 여자들도 예쁜 사람끼리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예쁜 네 형님이 너랑 같이 다니기 쪽팔리지 않겠냐? 어머, 어머님, 저 예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저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 보니까 눈도 저보다 작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몸매도 저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형님이 저보다 나은 걸 뭐 딱히 모르겠네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어요. 어머님, 전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서 제가 쪽팔리다니까 사라져 드려야죠. 아참, 형님, 제가 나중에 선물 하나 갖다 드릴게요. 뭐? 무슨 선물? 거울이요, 거울. 한번 거울을 보면서 형님 얼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쪽팔리게 생긴 이 사람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끌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 시댁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시댁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모는 심지어 월급 가지고도 저랑 형님을 비교하더라고요. 야, 너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되니? 하긴 뭐 의사로 일하는 우리 큰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 요즘엔 여자들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네 형님 좀 보고 배워라, 배워. 어머님, 저도 월급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는 어머님은 연봉이 얼마신데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연봉이 0원이시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좀 배우셔야겠다. 뭐? 이게 어디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왜요? 연봉 더 높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배우시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저를 형님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호칭 문제였어요. 어머님, 왜 자꾸 저한테 야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이 야예요? 형님한테 맨날 우리 예쁜 며느리 이러면서 왜 사람을 차별하시냐고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고 하시는데요? 안사돈이랑 박가사돈이란 호칭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저보다 어른이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야, 내가 호칭을 뭘로 부르든 그건 내 마음이야.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냐? 다 정해진 대로 하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저번부터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형이랑 아버지까지 다 말리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왜 사람을 자꾸 기분 나쁘게 만드시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엄마 아무래도 귓구멍이 막힌 것 같아.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저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면 문제 있는 거잖아. 아니면 설마 벌써 치매인가? 뭐야? 너희들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이상하다. 방금 말한 건 또 잘 듣네. 난 또 엄마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았지. 옳게 언니, 아무래도 우리 엄마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말 잘 통하는 우리끼리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요.
그러자 시모는 짜증을 내며 혼자 씩씩거리더군요. 자식들까지 하지 말라는 짓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모랑 형님이랑 티격태격하며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자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 이러더군요. 야, 너희 집 근처에 헬스장이 있지? 내가 너 출산 선물로 헬스장 끊어주마. 네? 헬스장이요? 그래. 너 지금 아주 물에 퉁퉁 부른 오징어 같이 생겼어. 아무리 방금 애를 낳았다지만 나이도 젊은 애가 몸이 이렇게 부풀어서야 되겠니? 난 뚱뚱한 며느리 싫다. 어디 같이 다닐 때 쪽팔리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방금 출산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헬스장을 끊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키도 저보다 훨씬 작으시면서 몸무게가 68kg나 나가시잖아요. 저희 남편 낳으신 지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때 찐 살을 왜 아직도 못 빼셨어요? 저 헬스장 필요 없으니까 그 돈으로 어머님이 헬스장 끊어서 다니세요. 세상에 방금 출산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살 빼라는 시모가 어디 있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형님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임신해서 제가 아들을 낳은 지 2달 후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형님한텐 2주에 800만 원이나 하는 산후조리원을 끊어준 겁니다. 아주 사람을 차별해도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저희 남편이 시모한테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미안하다며 저한테 용돈을 두둑히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모랑 형님이 하는 것만 보면 확 뒤엎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 남편과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제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냥 성격 이상한 둘이서 쿵짝이 잘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또 하루는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갔는데 뒤늦게 형님이 오길래 제가 인사를 했어요. 형님 오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동서, 인사가 그게 뭐야?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해야지. 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혹시 목에 담 걸렸어? 형님, 제가 방금 인사드렸잖아요. 꼭 고개를 그렇게 숙여야 돼요? 숙여야 돼.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나한테 인사를 할 때 90도로 인사하거든. 아,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예의범절을 좋아하시는 분인 줄을 몰랐네요. 그럼 인사 다시 하죠, 뭐. 형님,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인사했습니다. 그러고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형님, 저 방금 형님한테 인사하면서 진짜 놀라운 거 하나 알게 됐어요. 뭐? 그게 뭔데? 아니, 제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는데도 형님이 저보다 키가 더 작으시잖아요. 형님, 도대체 키가 몇이에요? 한 158, 157 되려나? 형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땅꼬마였죠? 안 봐도 알겠네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휴, 남들 다 클 때 뭐 했나 몰라. 쬐그만 게. 뭐야, 방금 그거 나한테 얘기한 거야? 네? 저 그냥 노래한 건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우이가 웃음을 빵 터뜨리더군요. 아니, 올케 언니들, 둘 다 병원에서 일할 게 아니라 아주 개그맨으로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올케 언니들 올 때마다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아서 웃겨 죽겠네. 아가씨, 지금 우리 놀리는 거예요?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서 그렇죠.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 얘기만 하면 친구들이 아주 빵빵 터진다니까요. 큰 올케 언니, 의사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얼른 개그맨 데뷔해요. 이 정도면 금방 유명해지겠는데요, 뭘.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넌 이 큰 올케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까지 된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놀리면 되겠어? 엄마 또 큰 올케 언니 편만 드는 거야?
같은 며느리인데 중립을 좀 지켜. 중립은 무슨 중립이야. 편들만 하니까 드는 게지. 참나. 엄만 진짜 사람 보는 눈 없네. 솔직히 큰 올케 언니보다 우리 작은 올케 언니가 진짜 똑 부러지고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잖아. 난 그래서 작은 올케 언니 같은 사람이 더 멋있고 좋은데? 아가씨,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동서 편만 들어주는 건데요? 큰 올케 언니는 우리 엄마가 편 들어주잖아요. 2대2로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사하게 2대1로 사람 갈구는 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도 웃겨서 웃음을 빵 터뜨렸답니다. 시모랑 형님은 분해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와 형님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저희 아들이랑 형님이 낳은 조카가 같이 놀고 있었는데 조카가 제 아들을 때려서 저희 아들이 우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은 애를 혼내지도 않더라고요. 형님, 지금 저희 애가 울고 있는데 왜 가만히 웃고만 계세요? 조카한테 때리지 말라고 일러주셔야죠.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지만 잘못한 건 알려주셔야 다음부터 안 할 거 아니에요. 참나?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난리야. 동서도 참 유별나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또 끼어들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손주를 혼내라 말아야? 의사 엄마 유전자 물려받은 똑똑한 애라서 나중에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혼내서 애기를 죽이면 되겠니? 그러자 보다 못한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당신 이젠 하다하다 손주들까지 차별하는 게야? 둘 다 예쁜 내 손주인데 한 명만 편애하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그네 너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따끔하게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간 애 인생 망치는 거야. 알겠어? 그래요, 형수님. 잘 놀다가 갑자기 맞은 저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제발 사람 차별 좀 하지 마세요. 여보,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그만 집에 돌아가자. 가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게 좋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기분을 풀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 형님이 몸매를 훤히 드러내는 비키니를 입고 온 겁니다. 아무리 해수욕장이라지만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걸 본 시누이가 웃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큰올케 언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에요? 비키니를 입을 거면 그 툭 튀어나온 뱃살이나 좀 빼고 입던가요.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세상에 무슨 비엔나 소세지도 아니고 몸매가 저게 뭐야. 아가씨, 저 원래 안 이랬거든요. 애 낳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가씨도 뱃살이 있으면서 왜 나보고만 놀리고 난리예요? 그래서 난 비키니 안 입잖아요. 나 진짜 웃겨서 배꼽 빠지겠네. 큰 올케 언니, 그 뱃살 몇 센티미터나 튀어나왔는지 한번 자로 재봐도 돼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자 형님은 울먹거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뱃살이 나오면 뭐 얼마나 나왔다고. 나 기분 나빠서 못 놀겠어요. 나 그냥 들어갈 테니까 저 빼고 노세요.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선 숙소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시숙은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나 봐요. 하루는 저희 친정 아빠랑 등산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좌회선 차단제를 잘 안 발랐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시댁에 갔는데 형님이 또 제 외모 지적을 하더군요. 동서, 얼굴이 이게 뭐야? 안 그래도 빈티나게 생겼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타니까 더 없어 보인다. 제 얼굴이 왜요? 등산 갔다 와서 탔는데 건강해 보여서 좋구만. 또 왜 시비를 거세요? 시비가 아니라 진짜 웃겨서 그렇지. 아휴, 여자가 돼서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이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옆에 있던 물티슈를 한 장 뽑아들고 형님의 얼굴에 벅벅 문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형님, 칠칠맞게 얼굴에 왜 이런 걸 묻히고 다니세요? 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뭔가 묻은 척하며 물티슈로 형님의 얼굴을 박박 닦아버렸어요. 그러자 누리끼리 한 형님의 맨 얼굴이 나오더군요. 어머, 형님 얼굴색이 도대체 왜 이래요? 아, 얼굴이 칙칙하고 누리끼리 한 걸 보니까 배 속에 가스가 많이 차셨나 보다. 평소에 아주버님한테 내숭 많이 떠시던데 설마 집에서 방귀도 마음대로 못 끼고 사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얼굴색이 어디가 어때서? 아우, 완전히 누렇게 둥둥 떴는데요, 뭘. 여태까지 형님 얼굴이 되게 뽀얀 줄 알았는데 그거 다 화장 떡칠로 가린 거였어요? 어머, 화장 기술 진짜 좋으시다. 어쩜 이렇게 사람 피부가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그러자 형님은 민망했는지 방으로 후다닥 달려가 화장을 고치고 나오더군요. 외모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 참 우습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시모나 형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받아치면서 사니까 딱히 답답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5년 차쯤 됐을 때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서 다 같이 술 한잔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아버진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이렇게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도 딱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살면 더욱 좋을 것 같구나. 자, 한 잔씩 바꿔라.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눈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또 시모가 초를 치는 겁니다. 당시 저희 친정엄마가 큰 병은 아니었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네 엄마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너 설마 너네 엄마한테 몰래 병원비 갖다 주고 용돈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시모의 말도 황당했는데 옆에서 형님이 맞장구까지 치더군요. 맞아요. 요즘에 친정에 몰래 돈 갖다 주는 여자들 은근 많대요. 아유, 넌 네 형님 말처럼 우리 아들 돈 허튼 데 쓰는 거 아니지? 나 그런 꼴은 절대 못 본다. 저는 술김에 눈이 확 돌더군요. 그래서 시모한테 이렇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번 돈을 제가 허튼 데 쓰다뇨.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고요. 저랑 남편 둘 다 뭐든지 다 상의하며 사고 있어요. 여태까지 결혼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돈 쓴 적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호칭 좀 조심하시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만만하세요? 그러자 형님이 시모 편을 들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대드는 거야? 키 크고 덩치만 크면 다야? 이제 몸집으로 어머님을 이기려고 그러네. 참나. 야, 너 어른들한테 말할 땐 예의를 좀 갖춰. 집에서 예절 교육도 못 받았어? 하다 하다 이젠 형님까지 저한테 야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아예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눈짓으로 눈치를 준 후 일부러 남편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 가서 국 좀 더 갖고 와. 국그릇이 비었잖아. 알았어. 더 가져올게. 야, 냉장고에서 소주도 더 갖고 와. 술병 다 빈 거 안 보여? 제가 남편한테 야야거리며 일을 시키자 시모가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한테 이러더군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감히 야라고 해? 왜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제 남편한테 야라고 부르든 너라고 부르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빨리빨리 좀 가져와. 그리고 너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못생겼어? 아버님 닮았으면 네가 잘생겼을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못생겼냐고. 뭐? 야,
너 지금 내 아들이 나 닮아서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니? 아니요. 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왜요? 혹시 찔리세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시누이가 웃음을 빵 터트리더군요. 야, 우리 작은 올케 언니 멋있다, 멋있어. 우리 엄마 언젠가 우리 작은 올케 언니한테 한 방 맞을 줄 알았다.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형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거기에 있는 못생긴 너. 뭐? 동서, 지금 나 부른 거야? 그래, 너. 너 솔직히 말해서 나랑 나이도 똑같잖아. 그리고 네가 생일도 나보다 더 늦잖아. 그래서 야라고 불렀는데 왜? 불만 있냐? 어머,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너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야야거리면서 하대했지? 그거 내가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너 맨날 기름 튀면 피부 상한다고 명절 때마다 쥐새끼처럼 피해 다니고 음식 안 했지? 내가 그동안은 참아줬는데 앞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걸 못 봐. 똑같은 며느리면 너도 똑같이 해. 앞치마 입고 전 부치고 설거지도 하라고. 알겠어?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리고 넌 의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짓이 못났니?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네가 나 간호사라고 무시하나 본데 간호사도 전문직이야, 전문직. 아니 물론 네가 나보다 돈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좀 겸손하게 살아. 알겠니? 동서,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붙어보자. 계급장 떼고 한판 하자고. 차마 내가 때릴 순 없으니까 씨름이나 한판 하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이가 깔깔대며 이러더군요. 우와, 진짜 재밌겠다. 둘이 얼른 씨름 좀 한번 해봐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난 이기는 사람 편. 신우이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형님이 억울한 표정으로 시모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동서가 저한테 저래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야, 너 이러면서 무시하잖아요. 야, 너 지금 그거 못 배운 짓이야? 어딜 형님한테 함부로 대해? 너네 집에서 예절을 그딴 식으로 배웠니? 이거 다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맨날 야야거리시길래 그거 똑같이 배워서 따라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싸움이 커지자 시아버진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한테 봉투 하나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생신이신데 술 안 피워서 죄송해요. 이거 50만 원이니까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그런데 50만 원이라는 소리에 시모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뭐야, 너네 생일 땐 30만 원 줬으면서 왜 네 시애비한테 50만 원이야? 그건 제 마음이죠. 어머님도 저랑 형님이 애 낳았을 때 선물로 차별한 거 기억 안 나세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전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다들 마저 재밌게 노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직업도 무시하고 항상 저를 하대하던 시모와 형님을 그 자리에서 한 방 먹여버렸어요. 저는 살면서 제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도 무시한 적이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을 만나면서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모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시모한테서 문자가 오더군요. 예, 너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니? 내 전화 일부러 씹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며느리로 생각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전화 받을게요. 그러자 시모는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답장이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시모랑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6년 차쯤 되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던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니 가족들 모두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근무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시아버지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아버님, 누워만 계시느라 답답하시죠? 저랑 한 바퀴 좀 걸으실까요? 제 손 잡고 저한테 이렇게 편하게 기대세요. 아이고, 내가 우리 작은 며느리 덕에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고 좋네. 고맙다, 고마워. 저는 시아버지 옆에 찰싹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챙겼어요. 검사도 제때 받으러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병실 온도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썼답니다. 아버님, 병원 밥이 맛이 없어도 꼬박꼬박 잘 드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당연히 잘 먹어야지.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 그런가 병원 밥도 생각보다 맛있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저 일할 때 심심하시면 읽으실 책이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요? 마음 같아선 하루 종일 옆에서 보살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일을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괜찮어.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네. 피곤할 텐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이유 없이 소리 지르는 환자나 막말을 하는 환자들 때문에 일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꿋꿋이 돌봐드렸어요. 다행히 시아버진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병원에 찾아온 시모가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시모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네가 네 시아버지 챙기는 거 다 봤다. 어쩜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보살펴 줄 수가 있니?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한테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며느라, 내가 보니까 네가 환자들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참 힘들게 일하는 것 같더구나. 난 간호사라고 하면 그냥 주사만 놔주고 병원비 계산이나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힘든 직업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네 시아버지를 잘 챙기니? 우리 딸도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내가 널 보니 정말 고마워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아무래도 시모는 병원에서 일하는 제 모습과 시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아버님은 제 남편의 아버지시고 우리 시댁 식구들의 중심이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동안 널 너무 오해하고 무시했구나.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못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이거 내 진심이다, 진심이야. 내가 다시 너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으마. 여태까지 너한테 못 살게 굴었던 거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그렇게 눈물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시아버진 수술이 잘 끝나 퇴원을 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그 전과 180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처음으로 시댁에 모였는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신발을 사다 주신 거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신발 사왔어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신발을 형님한테 확 던져버리시더군요. 야, 지금 이깟 신발이 문제야? 너 이번에 네 시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몇 번이나 왔어? 입원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병원에 딱 한 번 왔지? 그것도 10분인가 있다가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잖아. 너 그게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일도 바쁘고 애도 봐야 되는데 병원을 어떻게 자주 가요? 누구나 안 바빠? 누구 내 없어? 네 동서를 좀 봐라.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이리저리 치이면서 바쁘게 일하는데도 틈만 나면 네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더라. 넌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난 줄 알지? 솔직히 네가 네 동서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성격이 더 좋기래. 아니면 얼굴이 더 예쁘기를 해. 얼굴도 싹 다 뜯어 고쳐가지곤 솔직히 내가 너처럼 뜯어 고치면 내 얼굴이 너보다 더 예뻐.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동안은 네가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어서 예뻐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돈이랑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을 많이 했는데도 네 동서는 네 시애비가 우리 집안의 중심이라면서 끝까지 보살폈어. 그런데 넌 네 시애비한테 전화 한 통 한 적이 있냐? 그건 그냥 제가 전화하면 아버님이 불편하실까 봐 그랬죠. 또 핑계는. 그리고 너 여태까지 내가 봐줬는데 앞으로는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똑같이 앞치마 입고 해. 뭐든지 다 공평하게 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어머님, 저 일 안 해도 된다면서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이젠 제사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같이 해. 의사란 이유로 봐주는 거 절대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숙도 형님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어머니 말 들어. 그동안 당신이 혼자 잘난 척하면서 뺀질거린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큰 며느리고 의사라는 직업 가져서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가족끼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진작에 고치라고 할 때 고치지 그랬어. 그러자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이제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설 명절이 되어 시댁에 모였는데 형님이 정말로 반성을 한 건지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을 뒤집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나왔답니다. 형님, 전 뒤집을 땐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렇게 늦게 뒤집으면 다 탄다고요. 형님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아휴, 동서, 할 게 너무 많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많은 걸 다 했어? 형님이 안 해봐서 그렇지 하다 보면 금방 적응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며느리로서 이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형님한테 그동안 너무 대들고 막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너무나 똑똑한 것만 믿고 개념 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 그나저나 주방 일이라는 게 힘들긴 하네. 난 아무래도 익숙해지려면 한참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천히 배우면서 열심히 해봐요. 그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거죠? 약속? 알았어. 약속할게. 약속. 그렇게 형님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는데 옆에 있던 시누이가 박수까지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 우리 올케 언니들 브라보. 드디어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네. 자, 다들 박수! 와! 그러자 시댁 식구들 모두 깔깔 웃으며 박수를 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모랑 형님과 있었던 갈등을 모두 풀고 드디어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거짓말처럼 형님과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은 둘이 따로 연락도 하고 얼마 전엔 같이 쇼핑도 갔다 왔답니다. 항상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작은 싸움이 끊이질 않던 저희 시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가족들끼리 직업이나 돈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랍니다. 혹시나 이미 갈등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서로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그 갈등을 좋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가족인데 서로 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 저의 이 행복한 기운이 여러분께 꼭 전해지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